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비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 주제 보겠습니다. 첫째, 한비자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봤는지. 둘째, 한비자가 생각하는 선과 악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한비자가 주장한 법치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비자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봤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비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해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보았어요.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좋아하고 해가 되는 건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은 그 자체로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단순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성향만을 가지고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비자가 생각하기에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네, 두 번째 주제가 그 부분이에요. 한비자는요,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국가에게 이익을 주느냐 아니면 주지 않았느냐로 선악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 즉 국가적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선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리주의적 도덕 원리라고 해요. 자, 여기서 도덕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원리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공리주의라는 단어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보긴 했지만 공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위에서 한비자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선이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 악이다 라고 한다고 했죠? 네,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사회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선이다 라고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즉, 공리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선이다, 옳다 라고 보는 원리예요. 자, 공리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이라고 보는 원리이다. 이 공리주의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뒷부분에 서양윤리 배울 때 아주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리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이라고 보는 원리이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 한비자가 생각하는 선악이란 뭐라고 했죠? 네, 한비자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보았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리주의적 도덕 원리라고 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비자는요,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법치주의를 주장했어요. 자, 여러분 부국강병이 뭔지 잠시 볼게요. 부국강병 할 때 부라는 것은 뭐냐면 부유하게 하다 라는 뜻이고 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이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라는 뜻이고 병이라는 것은 군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나라를 강하게 하자라는 뜻인 거죠. 자,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한비자는 법치주의를 주장한다. 자, 그런데 한비자는 이렇게 부국강병,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장한다고요? 네, 법치주의를 주장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법치주의가 뭐냐면요.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법치주의가 뭐에 기초하고 있다고 써 있나요? 네, 공리주의적 도덕 원리에 기초한 법치주의를 주장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위에서 공리주의적 도덕 원리 뭐라고 배웠죠? 네, 선과 악이란 뭐냐면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리주의적 도덕 원리에 기초한 법치주의란 뭘까요? 네,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고 동시에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비자는
법술세에 기반하여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는 법술세가 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법이라는 것은 법치주의할 때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자고 했으니까 당연히 법이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겠죠. 법이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강제력을 지닌 행위 지침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술이라는 것이 뭔지 볼게요. 자, 술이 뭐냐면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자,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거냐면 신하들을 다스리는 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에서는 신하를 다스리는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라는 것이 뭔지 볼게요. 자, 세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 권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주의 권력, 지위가 강해야 신하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죠. 자, 세라는 것은 군주의 지위와 권력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 정리하면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한비자는 법치주의를 주장하였고 이 법치주의에서는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라는 공리주의적 도덕 원리를 기반으로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뭐라고 했죠? 네, 법술세가 있다.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법을 얘기하는 거고 술은 신하를 다스리는 기술, 마지막으로 세는 군주의 지위와 권력이라는 거 법술세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한비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양주, 묵자, 한비자는요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자, 맹자, 순자와 같은 큼직한 학자들이 문제로 나올 때 보기로 하나씩 나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양주, 묵자, 한비자에서 큼직하게 풀 문제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공자, 맹자, 순자 푸실 때 보기 부분에 한두 개씩 들어가 있을 거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